오늘도 실전 손자병법입니다. 취업과 면접 비법 그리고 입사 후 처신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취업 시전이라 그러고 면접 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업과 면접 비법 그리고 입사 후 처신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걸 이야기해서 복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으시고 주위에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동생이라든지 후배라든지 전파를 좀 해주세요. 내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합격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공미공무이나 뭐 이선을 뜨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전 손자병법.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때만 해도 취업 시즌이 되면은 막 대기업 인사부장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자기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21세기에 걸맞는 젊고 진취적, 도전적이며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뻥입니다, 이거. 이건 어떻습니까? 전국 수능 1등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과외는 근처도 안 가보고 수업에만 충실했다. 예습 복습에만 충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대답하도록 시켜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어느 학원에서 강의 들었고 뭐 누구한테 강의 받았고 이러면은 또 전국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간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죠. 대단한데, 오너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소모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너와 간부 몇몇 사람이 결정해 놓은 일을 세부화하고 현실화시키고 구말 없이 해줄 모습을 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사고를 안 치고 노조를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성장과정 적으라 그러고, 부모 재산과 직업 묻고, 주위에 유력 친인척이 있는가 적으라 그러죠. 옷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성장과정 적으라 그러고, 부모 재산 적으라 그러고, 부모 직업 적으라 그러고, 주위에 잘 아는 친인척 중에 유력 인사가 있는가 적으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면접 때 또 관상가를 배석시키는 데도 있죠. 옛날에는 삼성에서 그랬다 그러죠. 만약에 면접 때 관상가를 갖다가 배석시켰다면은 뭐 때문에 배석시켰느냐? 얘가 반기를 들거나 배신하지 않을 상인지 여부를 판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친구가 재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재물운이 있어야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겠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이제 순진한 대학생들이나 그럼 유튜브에 보니까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보니까 뭐 면접시나 집단 토론시에 대답을 똑부러지게 잘해야 하는 줄 알고 무슨 면접 대비 모형까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실전 연습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알아야 된다, 뭐 면접을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 뭐 상식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을 못 보는 웃긴 일이죠. 또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뭐 여자가 성형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 남자가 무슨 깨끗한 용모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남자도 무슨 인상 좋게 보인다고 뭐 성형까지 하고 난리예요. 근데 여자는 예쁠수록 좋지만은 남자가 잘생기면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질투와 경계심을 유발해가지고 오히려 감점 요인입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남자죠. 남자의 시기 질투가 더 심하고 무섭더라. 그럼 취업하고 면접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은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기본 실력하고 자질을 갖춰야 되죠. 지금 이제 대학 졸업장은 A4 용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학이라는 것이 안 나오면 바보 취급받고 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 A4 용지 하나 차이밖에 없다. 한 장의 가치밖에 차이가 없다. A4 용지 한 장의 가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력 실력자를 동원해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노비해야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실력자라든지 힘센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가 입사 지원서를 낸 기업에 전화를 해야 돼요. 면접 시험이 무슨 필기 서류 전형은 그래도 무슨 기준이라도 있어요. 대충. 필기 시험은 딱딱 부러지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필기 시험도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받고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면접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귀 익으면 귀걸이고 코 익으면 코걸이죠. 그리고 또 이러죠. 그러면 또 이게 또 묻습니다. 아니 기업에서 유력자를 동원해서 줄대기 하면은 오히려 나쁜 점수를 준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정말 답답하죠. 이건 대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 그러면 면접 보는 걸 대비해가지고 유력자를 동원해서 줄대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부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만만하고 사고 안 치고 노조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사부장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 대외용이다. 다시 말하지만은 거의 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기업에서는 유력자한테 취업, 면접, 청탁 전화가 오면은 겉으로는 아주 귀찮은 척, 아주 곤란한 척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처럼 내숭 까는 거죠. 속으로 엄청 도우면서. 여러분은 기업체에서 정치권에 줄대기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 웬만한 큰 기업 되면은 정치가 꼭 경기입니다. 기업이 크려 그러면은 뭐 조그만 할 때는 무슨 자기가 성실성 노력 뭐 이런 거로 뭐 기술로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일장 올라가고 난 뒤에는 정치하고 줄은 필수입니다. 정치가 곧 경제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유력 정치인 실력자들한테 줄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말도 못한 노력을 하죠. 식사 대접하고 골프하고 돈 갖다 주고 수시로 찾아뵙고 말도 못하게 노력을 한다. 그것만 전담을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유력 정치인이나 실력자한테 노비를 하고 생 난리 뻘구통을 치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유력 실력자가 전화가 왔다 이거야. 내가 잘하는 내 친척 동생인데, 이번에 그 면접 지원, 취업 지원했다는데, 면접 본다는데, 그것이 잘 좀 해보시오. 잘 좀 알아봐 주시오. 그럼 내 아주 진짜 둘도 없는 너 동생 아들인데, 잘 좀 알아서 해주시오. 잘 좀 봐주시오. 이렇게 전화 오면은 겉으로는 여자가 내 손 까듯이 아주 곤란한 척, 귀찮은 척 이렇게 해요.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내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노비하고 해도 만나줄까 말까 하고, 또 만나줬더라도 골프 대접, 식사 대접, 룸사롱에 돈 갖다 주고 별 난리 뻐꾸통을 치게 되는데, 쥐가 먼저 와서 연락이 왔다 이거야. 이 행제가 없죠. 이런 행제가 없죠. 속으로는 만세를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애 하나 취업시키고 안 취업시키고 별 영향이 없죠. 그리고 걔가 서류 전형에 필기시험은 통과했는데 면접은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주 유력자하고 실력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야. 얘 좀 잘 봐달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기업의 세계에서는 겉으로는 참 곤란한 척, 귀찮은 척 하지만은 조금은 쾌재를 부르는 거야. 이 원 행제냐 말이야. 그리고 기업에서 정치인이나 실력자 부탁을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쇠로 만드는 사람이 없고 또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력자나 유력자는 기업체한테 빚을 지게 되죠. 마음의 빚. 양심이 빚을 지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에 기업에서 정치인이나 실력자한테 부탁을 하면은 정치인이나 실력자는 외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씹을 일이 있어도 씹지도 못해. 저 씹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100% 10% 30%밖에 못 씹어. 그러니까 이거는 매부 좋고 이게 뭐야, 처남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서로 남는 장사고 서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더라. 그래서 무조건 서류 전형 필기시험 통과하고 나서 면접 전에 정치인이나 실력자를 동원해서 전화 한 통을 때려야 된다.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해당 국회의원도 덜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다 정치인이고 또 인생 그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니라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도 또 웬만하면 이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전화 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3단계만 연결하면 대통령까지 연결한다 그러죠. 내가 직접 국회의원 모르면은 주위에 한두 단계 연결하면 국회의원하고 연결이 돼요. 정 안 된다 싶으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가서 사무국장하고 상담하면은 전화 한 통 때려줍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은 조작 안 하는 줄 알지만은 몇 년 전에 일반 회사는 물론이고 공기업, 은행 등에서 그냥 나는 참 인생 살면서 설마 필기시험은 성적은 조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떻습니까? 필기시험까지 조작해가지고 기업체는 물론이고 공기업,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 또 은행, 철저할 것 같은 은행 이런 데서 필기시험 성적까지 조정해가지고 대거 합격시켜서 은행장 물러나고 뭐 구속되고 그래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필기시험은 통과했으니 기본 자질을 갖췄고 그 다음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그저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얌전한 인물이면 되는데 영양가 있는 아주 영양가 있는 아주 영양가 있는 유력자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그저 남남장사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유력자가 정치인 실력자가 이 면접자를 갖다가 간접 보정한다는 이야기도 되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려 그러면은 대통령 보정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 세상에서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삼조 막 일석오조야. 그리고 또 취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필기시험을 조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류 전형 통과했어. 필기시험 통과했어. 그런데 뭐 면접시험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무슨 수치화된 객관성이 없는 면접시험에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줄 대면은 뭐 감점 당한다던데요. 이런 헛소문이라든지 또 회사에 그 기운 협박에 넘어가서 줄 안 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줄 댈 때 유의할 게 있어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나 실력자 그리고 그 기업의 영향가 있을 만한 인물을 동원해서 줄을 대야 되지. 그냥 어떻습니까? 영 영향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줄을 대면은 진짜로 기업체 입장에서 귀찮고 짜증나죠. 그거는 진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어떠냐 하면은 시험에 최종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옛날 그 50 시절이었어요. 그 잘 나가는 그 투스타 장군을 통해가 그 기업체 회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오늘 떨어진 놈이 내일 아침에 전화해가 출근하래. 진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면접 볼 때는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얌전하게 보이고 무슨 또박또박 말 잘하고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대바라진다고 봐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여라. 그리고 면접 보기 전에 반드시 정치인, 유력 정치인, 실력자, 그 기업체에 영향가가 있을 만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화 한 통을 반드시 때려야 된다. 이러면 합격이에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이어집니다.